이번에 9박 10일 동안 발리 여행을 갔는데 긴 만큼 최대한 영상을 많이 찍어 오려고 이제 다짐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 우리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찍어온 영상들 공유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편으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길어져서. 일단 시작은 발리 공항 입국부터. 이게 이제 입국하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모습인데 여러 가지 동남아스러운 장식과 그 동남아 특유의 습도,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행 왔구나 이제 제일 설레는 타이밍이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남아 와서 이 이비자를 꼭 하셔야 돼요. 이비자를 안 하면은 이런 모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자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저 줄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비자는 꼭 하고 오시면은 편안하게 바로 입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희만 그랬을 수는 있어요. 짐이 되게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짐 찾는 곳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 발리 공항은 개인적인 느낌인데 돌아갈 때 더 느끼는데 굉장히 이제 백화점 쇼핑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짱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짱구에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짱구의 길거리 분위기는 이래요. 당연히 인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건 동남아 공통이긴 하지만 이제 익숙한 그랩바이크 기사님들도 보이고, 저기 저 BGS라는 저 카페가 한국 말고 약간 호주 분들한테 유명한가 봐요. 되게 이제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짱구가 제일 힙하다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갔는데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한 포스터라든지 공연, 음식, 파티 이런 포스터를 보면서 짱구가 좀 젊은 동네이긴 하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짱구의 분위기를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짱구에서는 호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어요. 에어비앤비를 얘기했고, 저희가 있던 곳의 이름이 레드 빌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레드 선셋 빌라라는 곳을 예약을 했는데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곳이었더라고요. 저희는 가족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특히나 두 가족이 가서 넓은 곳을 예약을 한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1박에 한 20-30만원, 20만원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족이 가는 기준으로 큰 숙소를 예약한 거라 한 가족당 한 25만원 정도 1박에 비용이 나온 것 같은데, 두 가족 이상 가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족이 부담되기에는 거의 1박에 50만원 가까이 돈을 내야 돼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다음에 우붓과 산후루에서 이제 리조트를 즐길 거라 에어비앤비 정말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거실 따로 있고 수영장도 있고 침실 따로 있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일단 돌아다니기 전에 짐 풀고 잠깐 몸을 쉬었다가,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둘러본 곳은 바로 그 앞에 이제 페니레인이 있어요. 페니레인 너무 유명하죠. 발리 짱구 가면은 꼭 가보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페니레인인데, 야외다 보니까 에어컨도 당연히 없고 선풍기 바람도 딱히 없어가지고 굉장히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여행 첫날이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느낌이라서. 이 페니레인의 음식의 가격은 환율 고려했을 때 햄버거 같은 거 10,000원, 음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싼 음식 있어도 10,000원대 중반 이 정도라서 가격은 현지치고는 비싼 편이고, 이 분위기와 이제 나오는 서비스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는 지인이 페니레인은 꼭 저녁에도 한번 가봐라, 분위기 다르니까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때문에 저녁까지는 나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초록초록하고 낮 분위기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봤던 곳은 숙소에서 조금 더 짱구비치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야말로 진짜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메종 키친에서 하는, 처음에는 이름이 키친넷 카페여가지고 키친넷? 메종 키친넷인가 했는데 역시 메종 키친넷이었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명품 브랜드와 이 짱구의 카페? 약간 좀 생뚱맞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좀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 동남아의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된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이제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나와가지고 더위 피할 겸 약간 쾌적한 곳이 필요할 때 들리면은 좋은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거는 빵이 맛있었는데, 사실 빵은 꼭 이 키친의 카페가 아니더라도 짱구 저녁, 발리 저녁에서 빵은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크로와상류들이 맛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 메종 키친의 카페에서는 특이점은 현지인 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짱구 내에서 현지인 분들이 가장 많이 기분 내면 놀러 온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옆에 식당도 있었는데 저희는 좀 일찍 와가지고 식당은 이용 못했고, 옆에 카페에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카페보다는 식당 공간이 훨씬 넓으니까 조금 더 넓은 곳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제 기억에는 한 11시 이후에 식당을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대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데우스, 저희가 쇼핑할 때 이 데우스는 꼭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곳 중에 하나고, 꼭 옷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제 매장 분위기, 옆에는 이제 식당도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번에 와가지고 데우스를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영하고 트렌디하고 뭐 그렇게 막 엄청 관심 있지 않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젊고 알록달록하고 그래픽과 색감이 이쁜 옷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격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짱구 이 발리 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하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이 발리에서 사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른 지역보다 이 짱구 지역 매장이 넓고 피팅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여유있게 쇼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찡찡대가지고 오래 있진 못했는데 다시 간다면은 좀 여유있게 쇼핑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 데우스 길 건너 맞은편에 바로 이제 러브앵커가 있습니다. 러브앵커는 여기서 꼭 뭘 사야지라는 목적보다 워낙 분위기 있는 플리마켓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구경 가고 영상도 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가격은 저희가 짱구를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냥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우붓이랑 산으로 가보니까 비싼 편은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이제 구매하시고, 저는 뭐 개인적인 여행 스타일이긴 한데 나중에 다른 데서 좀 비싸게,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분 삼아 여기서 와서 놀러 와서 뭐라도 하나 사가는 게 또 재미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너무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들려서 쇼핑하고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짱구에서 봤던 가장 큰 카페 중에 하나가 요 아보 팩토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베트남 가서 아보카도 쉐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 아보카도는 꼭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들리지는 못하고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식은 못 먹어봤고 저는 목표가 아보카도 쉐이크였기 때문에 아보카도 쉐이크, 아보카도 커피만 먹었는데 맛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리 이제 수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바보같이, 저 같은 분들 분명 있을 텐데 필터는 챙겼는데 샤워기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터 샤워기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했더니 꾸따 쪽에 이 무궁화 마트라고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랩, 처음으로 오토바이 그랩 뒤에 매달려가지고 한 30분 40분 달려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처럼 물론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한국에서 못 챙겨 오신 분들은 꾸따 쪽에 무궁화 마트 가시면은 구하실 수 있다. 그 외 식료품은 비쌉니다. 웬만하면은 다른 데서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점심에 아이들은 숙소 안에서 수영하고 있고 점심거리를 사가야겠다 하고 나왔을 때 이 와룽시카가 생각났어요. 현지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와룽시카를 찾아서 이제 걸어갔는데, 짱구 메인 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좀 복적복적한 데가 지나서 좀 한적한 느낌이 날 때쯤 이제 왼쪽에 여러 카페들 보이고 조금 지나가니까 있었는데, 와, 이 와룽시카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개인적 추천은 매장이 넓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 안에서 뭐 먹을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은 조금 기다리실 수 있지만
테이크아웃 하더라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착하면은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가 처음엔 조금 이제 어리둥절하다가 주문하는 방법이 카운터로 가지 마시고 바로 음식 있는 데 가서 음식을 고르기 시작하면 직원 한 분이 전담 마크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여러 손님들이 있더라도 저만 보고서 뭐 먹을래 뭐 먹을래 하면서 물어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고 써있는 이름 보고서 달라고 하면서 주문을 했어요. 저희는 8명이었거든요. 8명이라서 되게 많이 시켰어요. 진짜 되게 많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이거 담고 저거 담고 했는데 가격이 돌아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 17,000원? 너무 저렴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액도 되게 저렴하고 맛도 있고 약간은 우리 한식과도 비슷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이제 가난한 여행을 준비 중이신 분들 혹은 돈을 좀 아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와룽시카에서 식사를 몇 끼니 해결하시면은 굉장히 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인 우붓이나 사누르에서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이 지도에 와룽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와룽시카가 아니더라도 이 나시짬뿌루 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다 가격이 웬만하면 저렴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렴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가지고 정말 이제 유명한 데 몇 곳만 가고 우리가 몇 끼니마다 막 핫한데 막 비싼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 와룽이라고 써있는 나시짬뿌루 전문점들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살짝 후회해요. 이 나시짬뿌루를 더 많이 먹을 걸. 맛도 있고 돈도 아끼고. 저녁에는 이 멕시칸 집에서 나초 세트와 바로 옆에 이제 버거집에 있어서 버거를 시켰는데 맛있게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청 투출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맛있게 특히나 이제 맥주 안주로 잘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딸의 생일이었는데 일부러 그 날짜 맞춰서 라브리사를 미리 예약을 해뒀습니다. 애들이랑 이제 라브리사를 갈 건데 여기 비치클럽에는 이제 카메라를 갖고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는 괜찮은데 아마 이제 상업용 카메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리뷰를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 그런 것들은 앞에서 좀 제재를 하고 좀 따로 보관을 했다가 나갈 때 이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또 못 찍어오면 아쉬우니까 제가 오늘 카메라를 2대를 더 준비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오즈모 포켓 3하고 리코 GR2 요거는 이제 사진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거 2개를 준비한 김에 얘네들도 요 정도 영상이 나오고 요 정도 사진이 나온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네. 거기 가서 누가 막 그런 상업 촬영을 좀 하나? 쇼핑몰 촬영 같은. 역시 알려진 대로 앞에서 카메라 검사를 했고요. 이렇게 리코를 가져왔습니다. 리코 GR2 한번 찍어볼게요. Hold on to hope, don't let go. 리코는 안 걸렸어요. 근데 앞에 시큐리티가 이거 발견하고서는 꺼내기는 하고 꺼내고 나서 이건 괜찮아요? 라고 또 옆에 좀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손짓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라브리사 내에서는 카메라를 좀 제한하기 때문에 이 풍경을 최대한 이쁘게 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리코라든지 렌즈 교환식이 아니라 작은 카메라더라도 핸드폰보다는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를 준비해 가시는 것도 팁일 것 같아요. 미러리스 같은 건 앞에서 다 뺏겨요. 근데 또 이게 해질 때는 역광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요즘에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아쉽거든요, 나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리코를 챙겨가길 너무 잘했다. 라브리사는 저 베드를 좀 잘 쓸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수영장 갔다가 다시 뭐 쉬었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드를 예약했는데 이 미니멈 디파짓이 꽤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원가량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먹기에는 2끼를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어야 겨우 소진할 수 있는 정도 금액이라 저희는 목표를 늦은 점심을 먹고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나가겠다라는 목표로 갔는데 결국에는 그 미니멈 디파짓을 못 채워가지고 남은 음식
포장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무나 다행이었던 거는 여기 담당 서빙하는 직원분이 그 미니멈 디파짓을 어떻게든 깔끔하게 채워주려고 옆에서 메뉴판을 본인이 막 연구해가면서 잘 친절하게 주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다음날 아침까지 포장해 온 음식으로 잘 먹었습니다. 일단 라브리사는 들어가는 순간 뭐랄까 눈이 개안하는 느낌. 물론 다른 곳도 다 좋긴 한데 딱 이 풍경과 이 제일 이 발리스러운, 뭐 이제 사람마다 발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 발리스러움을 눈에다가 다 그냥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라서 입장할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꼭 해지는 거는 보고 나오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한 4시에서 5시, 6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이 색깔이 계속 바뀌어요.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보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아예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시면 최대한 일찍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 해질녘 즈음에 한 4시쯤, 5시쯤, 제가 뭐 해지는 거는 5시, 6시긴 하지만 왜 4시쯤이라고 얘기하냐면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이 밝은 분위기도 즐겨야 되기 때문에 한 4시쯤 이렇게 예약하셔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갔다 와봐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번에 간다고 하면은 저 침대 베드 쪽 좌석까지는 예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가격인데 굳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 테이블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미니멈 차지도 훨씬 적고, 없는 테이블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베드가 아니더라도 위치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한쪽에는 키즈 풀 있는 쪽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냥 메인 풀 있는 쪽인데, 메인 풀 있는 쪽을 예약하세요. 왜냐면 키즈 풀 있는 쪽에서는 바다가 안 보여요. 엔간히 앞쪽에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바다가 안 보이고, 또 바다 보겠다고 엔간히 앞쪽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 라브리사 내부 풍경이 안 보이니까 이 라브리사 내부 풍경과 바다를 한눈에 같이 담을 수 있는 이 메인 풀 앞쪽을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 개안하는 느낌을,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브리사 앞쪽으로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해변가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막 우리 바다 하면은 파란 바다, 그런 막 에메랄드빛 바다가 이쁜 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랬는데 여기는 뭐 그렇진 않대라는 걸 워낙 듣고 있어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이 특유의 이 검은 모래 특유의 또 나름의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혹시 파란 바다가 아니어도 새롭고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또한 장관이었다. 그리고 저희처럼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엄청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후기가 없고 딱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약간 모험으로 가긴 했는데, 이 메인 풀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애들 그냥 들어가는 애들이 있긴 있는데, 우리는 또 이제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나름의 룰을 알려줬는데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메인 풀은 이 라브리사 공식적으로 어른들만 이용하는 어덜트 풀이기 때문에 메인 풀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위치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른들만 간다 그러면 꼭 이 메인 풀 쪽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라브리사 갈 때, 라브리사 입구까지는 그랩 택시가 가요. 근데 돌아갈 때 라브리사 입구에서 그랩을 잡으려고는 안 잡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이해는 못했는데, 뭐라 그러나 그 앞에까지가 무슨 사유지라 그랩 어플상에서 이제 호출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좀 위로 걸어 올라가셔야 좀 잡히는 구간이 있어요. 한 3분 5분 정도 올라가셔야 잡히는 구간이 있으니까, 라브리사 입구에서 그랩 어플에서 그랩이 안 잡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위로 좀 걸어가시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랩 기사분들이 라브리사 입구 앞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호출로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웃돈을 받고, 현금을 웃돈을 받고 택시 영업을 좀 하고 계시니까, 정 급하시면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간 다음에 잡으시는 걸 추천하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발리 짱구 우붓 산으로 얘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Had her from the sky.